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개념의 정석 7강. 자, 이번 시간에는 용언 파트 중에서도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 하나랑 그 다음에 어미의 종류, 즉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이런 어미의 종류를 일단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배울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단독 문제를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 나올 때마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으면서 어려운 문제니까 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 잘 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미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따가 나중에 선생님 같이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복잡해요. 어미의 종류가, 그러니까 종류가 조금 세분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선 암기하는 쪽에, 즉 외우는 쪽에 집중하지 말고 우선 이해하는 쪽에 좀 집중하면 아마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용언의 활용 같은 경우는 여기 출제된 걸 보시더라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된 게 일단은 특징이고요. 나올 때마다 상당히 오답률이 높습니다. 자, 우선 밑에 이제 개념의 빈칸을 메꾸면서 일단 같이 보기 전에 우선 요거 용언의 활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단은 필기를 통해서 일단 먼저 쭉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거 정리하고 난 뒤에 빈칸 채우면서 한 번 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용언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지만, 용언이라고 하는 건 활용하는 말을 용언이라고 하고요. 이 활용이 뭐냐면 단어가 변하는 걸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활용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활용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때 활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 활용하는 말을 용언이라고 표현하며 그 용언에는 크게 두 가지 품사,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용언이라고 하는 건 앞 강의에서 용언 파트에서 들으셔야 됐지만, 어간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어미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간이라고 했을 때 간자가 무슨 간자? 그렇죠, 줄기 간자였고요. 자, 이 개념 바로 안 떠오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앞쪽에 6강을 듣고 오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2강에 가시면은 제가 이제 어근, 접사, 어간어미 구분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더 도움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미 할 때는 미자가 꼬리 미자여서 이 줄기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변화가 없는 부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미라고 하는 건 변화가 있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먹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먹다를 바꾸어서 먹다, 먹고, 먹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먹다라는 단어를 바꿨을 때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앞쪽에 먹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뒤쪽에 다 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앞쪽은 줄기 부분, 즉 어간 부분이라고 하고요. 뒤쪽은 꼬리 부분, 즉 어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따라서 이렇게 어간 뒤쪽에 어미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활용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규칙 활용이고 두 번째가 바로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러면 이 활용이라고 하는 게 규칙적으로 된다는 건 우리가 단어를 바꾸면서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다는 건 이 어간이나 어미의 원래 형태들인데, 기본적인 형태들, 그 형태들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비슷하게 활용이 되니까 규칙적인 거고, 불규칙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불규칙하다는 건 특이한 녀석이 하나 등장할 때 불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먹다 말고 이번에는 뭘 가지고 잠깐 비교해 보냐면, 덥다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덥다. 자, 덥다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덥다라고 하는 말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덥다, 뒤에 고를 붙이면 덥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덥다는 특이하게 어를 붙이게 되면 더버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게 되냐면 더워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덥다, 덥고, 더워가 되니까 갑자기 이 더워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녀석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 거죠. 즉 규칙적으로 가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불규칙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덥다 같은 단어는 바로 불규칙 활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먹다 같은 경우는 먹 뒤에 다, 고, 어가 붙으면서 되게 이상한 거 없이 정상적으로, 즉 규칙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먹다 같은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규칙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개념이니까 요거 잘 이해하고, 자 그러면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 어간 어미 결합될 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 그럼 불규칙이라고 하는 건 활용을 했을 때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는 녀석이 하나 등장할 때 불규칙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규칙 활용은 그럼 바로 뭐냐? 규칙 활용은 어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미가 있을 때 얘네들의 기본 형태가 있는데, 기본 형태가 있는데 이 기본 형태의 변화 자체가 없는 경우, 즉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어간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미든지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인 형태가 있을 때 이 형태가 변화를 하면서 결국에 활용이 되면 불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덥다가 더워로 바뀌듯이. 자 우선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쓰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활용을 해봤더니 쓰다, 쓰고, 그 다음에 쓰 뒤에 지금 뭘 결합했냐면 어를 결합하는 순간 쓰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죠? 그렇죠, 써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갑자기 쓰 뒤에 어가 결합되니 써로 바뀌었다. 그럼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렇죠, 불규칙적이죠. 그런데 얘를 불규칙으로 보지 않고 뭘로 지금 현재 분류를 하고 있냐면 바로 규칙 활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유는 뭐냐? 이유는 지금 쓰가 어로 바뀌었을 때 결국에 앞쪽에 으라고 하는 모음이 탈락이 되었는데, 요 으 탈락이라고 하는 거 늘상 일어납니다. 즉 모음 앞쪽에 있는 으 같은 경우는 잘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형태 변화는 생겼지만 그 변화는 양상 자체가 규칙적이고 우리가 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활용 자체를 규칙이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규칙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규칙 활용에는 형태 변화가 기본적으로 없는 게 일단은 규칙 활용이긴 한데, 형태 변화가 있더라도, 자 이렇게 써볼게요. 형태 변화가 있더라도 음은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바로 규칙 활용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왜? 규칙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규칙, 음은 규칙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으 탈락 현상을 규칙으로 분류하고요. 게다가 리을 탈락도 규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가장 잘 나오냐면 요 으 탈락이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으 탈락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리을 탈락도 마찬가지예요. 리을 탈락. 자 리을 탈락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이때 아는이라고 하는 말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뭐냐면 알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알다라고 하는 단어 뒤에 는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앞쪽에 리을이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리을 사라졌으니까 형태가 조금 바뀌었네, 불규칙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리을 탈락은 규칙으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리을 탈락도 규칙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이해되셨죠? 네, 리을 탈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으 탈락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규칙 활용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간 쪽이든, 앞쪽에 있는 어간 쪽이든 뒤쪽에 있는 어미 쪽이든 형태 변화 하나가 생기면 불규칙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불규칙 활용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간만 바뀌는 어간 불규칙, 두 번째는 어미만 바뀌는 어미 불규칙, 세 번째는 어간 어미가 전부 다 바뀌는 어간 어미 불규칙. 총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종류 밑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보는 건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요. 어디까지 출제되느냐, 어간, 어미, 어간, 어미 둘 다 변하는 불규칙,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간 불규칙이 총 5가지가 있거든요. 뭐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시옷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 같이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그냥 활용을 하고 난 뒤에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활용을 하고 난 뒤에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이 규칙의 명칭을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가 사례를 주고 난 뒤에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활용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규칙, 불규칙. 불규칙 중에서 세 가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잘 보시면 자, 먹다랑 덥다를 잠깐 비교해보면 다라고 하는 어미가 뒤쪽에 붙어있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죠. 그쵸? 고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있을 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어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과 불규칙을 구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기본형을 일단 생각해서 어간을 찾고 이 어간 뒤에다가 어떤 어미를 붙여야 되냐면 아나 또는 어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나 어라고 하는 건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따라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되는 거죠. 즉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를 붙여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를 붙이면 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 말고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를 붙여서 이게 변화가 없네 규칙, 변화가 있네 불규칙. 그 변화 중에 어간 쪽일지 어미 쪽일지 둘 다일지 고민하고 탈락이 나오면 규칙으로 본다 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문을 몇 개 더 볼게요. 자, 우선 먹다, 덥다, 쓰다 같은 좀 전에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먹다는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덥다는 불규칙이었고, 그리고 쓰다 같은 경우는 규칙이었습니다. 이유는 탈락이어서.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짓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짓다는 짓다라고 하는 어간 뒤에 어를 붙였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지어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 앞쪽에는 시옷이 지금 그렇죠,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형태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짓다는 규칙일까요, 불규칙일까요? 그렇죠, 불규칙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규칙 활용이 나오게 되면 항상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간 쪽일지 어미 쪽일지 둘 다 변하는 걸지. 자, 이때 보게 되면 이 시옷이 없어졌으니까 앞쪽에 즉 어간 쪽에서 바뀐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불규칙 중에서 무슨 불규칙? 그렇죠, 어간 불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듣다 같은 경우도 이 듣 뒤에 어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드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변한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이 결국 뭘로 바뀌었느냐? 리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불규칙 활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불규칙 활용이니까 자, 세 개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앞쪽에 디귿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불규칙? 그렇죠,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돕다는 중요한 예문이니까 잘 봐두세요. 자, 돕다라고 하는 말 뒤에 아를 붙였더니 활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도와로 바뀌죠. 일단 비읍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규칙 불규칙? 그렇죠, 불규칙 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불규칙 활용이니까 결국에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둘 다 변하는 불규칙. 자, 세 개 중에 어디일까요? 자,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앞쪽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뒤쪽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변했을까요? 자, 생각하셨나요? 조금 어려운 예문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둘 다 바뀐 걸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 같은 경우는 돕이라고 하는 게 도로 바뀌고 아라고 하는 게 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둘 다 바뀐 불규칙이 아니고 바로 어감만 바뀐 불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잠깐 볼게요. 왜 그러냐? 자,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시 초성의 동그라미, 즉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거를 발음하게 되면 아라고 발음하겠죠. 그럼 이거를 발음해도 아라고 발음하겠죠. 그러면 발음이 똑같다고 하는 거 초성의 동그라미를 발음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돕 뒤에 아를 붙였을 때 뒤쪽에 아가 있는데 도와에도 뒤쪽에 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미 부분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고, 자, 앞쪽에 도 부분이 있는데 이 도 부분이 뒤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초성의 동그라미 없는 거였고, 그럼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앞쪽에 지금 비읍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오로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따라서 비읍이 오로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앞쪽이 바뀐 어감 불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받침의 비읍일 때 결국에는 어간 쪽이 바뀌는 불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아까 덥다가 불규칙이었는데, 자, 이 덥다는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러면 자, 덥다도 똑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덥다라고 하는 말 뒤에 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 때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 더워라고 활용이 되겠죠, 그쵸? 초성의 동그라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가 어로 끝나는데 뒤쪽에 어가 있는 상태죠. 오케이? 따라서 앞쪽에 또 더가 있고 앞쪽에 또 더가 있기 때문에 남는 건 비읍이 남고 우가 남는 거겠죠. 그러면 비읍을 우로 바꾸었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덥다는 역시나 어간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사실 이 비읍이라고 하는 거는 활용하게 될 때 받침에 비읍이 있는 경우 뭘로 바뀌게 되냐면 오나 우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발음 계열로 표현하면 W로 바뀐다고 표현하는데, 어찌됐건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활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불규칙 활용 중에서도 앞쪽 어간 쪽에 바뀌는 어간 불규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공부하다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 뒤에 어를 붙이게 되면 이게 활용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공부하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미 쪽에 어가 여로 바뀌게 되네요. 그러면 규칙 불규칙, 그렇죠, 불규칙 활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불규칙 활용 중에서도 뒤쪽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 그렇죠,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오다 같은 경우는, 자, 요 오다는 최근에 조금 이제 바뀌어서 일단은 설명을 일단 하고 난 뒤에 이유를 잠깐 얘기해 줄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예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오다 뒤에 명령형 어미를 붙이게 되면 오 아라로 말을 하지 않고 오 너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명령형 어미가 오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서만 너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가다 뒤에는 너라를 쓰지 않죠. 그냥 가라, 아니면 가거라 이렇게 쓰거나, 먹다 뒤에도 먹거라, 먹어라 이렇게 쓰는데, 오다만 유독 오 너라라고 쓰는 거죠. 너라를 써서. 따라서 명령형 어미가 뭘로 바뀌냐면 너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봤냐면 우선은 불규칙 활용으로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어미 쪽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봤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너라라고 나와도 되긴 하지만 그냥 오 뒤에 아라가 붙어서 그냥 와라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불규칙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를 불규칙 이제 용언으로 보기보다는 규칙 용언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오다라고 하는 예문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딱히 시험에 이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다는 일단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라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파라타 뒤에 아를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색깔이 파라타를 얘기하고 싶을 때 파레로 바뀌겠죠. 그럼 한눈에 봐도 어떻게 되냐면 받침 히읗이 없어졌네? 뒤쪽에 아가 아니고 에로 끝나게 되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둘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되겠네요. 즉 둘 다 어간어미 둘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하나는 알고 가면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자, 뭐가 있냐면 이게 불규칙 활용이 결국에는 어간, 어미 둘 다 변하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즉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은 실제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받침 히읗을 가지고 있는 히읗 불규칙밖에 없어요. 히읗 불규칙. 자, 히읗 불규칙. 그러니까 히읗 불규칙은 뭐냐? 받침에 히읗을 가지고 있는 말이 활용될 때 둘 다 바뀌는 건데, 이게 색깔을 나타내는 말에 주로 나타납니다. 색깔을 나타내는 말. 즉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단어에서 받침 히읗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둘 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대표 예문을 써줄게요. 첫 번째 파라타. 파라타가 어떻게 바뀌냐면 파레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노랗다, 노래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하얗다, 하얘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까맣다, 까매 이렇게 바뀌고요. 마지막에 빨갛다, 빨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받침에 히읗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얘네는 둘 다 바뀌는 불규칙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경우가 아니면 둘 다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어간 쪽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시
둘 다 바뀌는 불규칙이 국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하나. 근데 이 하나가 뭐냐면 히읗 불규칙. 그러니까 히읗 불규칙은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에서 받침에 히읗 있을 때 그 히읗이 결국에 다른 말로 바뀌면서 어간어미 둘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읗을 가지고 있는 색깔 말고 다른 것들은 둘 다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혹시 둘 다 바뀌는 걸로 생각이 들 때는 둘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어간 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돕다 같은 경우 조금 착각했잖아요. 우리가 둘 다 바뀌는 걸로. 이때 둘 다가 아닌 거죠. 이유는 히읗이 없으니까. 따라서 어간 쪽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하나 기억해두면 나중에 오해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이따 하나 더 볼 건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네 번째 예문 볼게요. 자, 흐르다, 푸르다, 치르다가 있는데, 자, 요 예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예문이고 지금 잠깐 일시 정리를 해서 흐르다, 푸르다, 치르다가 무슨 활용인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불규칙이면 어간인지 어민지 둘 다 변하는 건지 한번 지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먼저 해보세요. 자, 해보셨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흐르다 뒤에 흐르다. 그럼 어간이 흐르다. 뒤쪽에 뭘 붙이냐면 어미 어를 붙이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나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활용을 흘러로 활용이 되겠죠. 흘러. 자, 이렇게 활용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비교를 잘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미 쪽에 지금 어죠. 초성에 동그라미 없으니까 뒤쪽에 어가 있죠. 그럼 어미 변화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흐가 있죠. 흐. 활용해도 흐가 있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어간 쪽에 르가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리을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불규칙 활용인데 무슨 불규칙? 그렇죠. 어간 불규칙입니다. 어간 불규칙 활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푸르다 같은 경우는, 자, 푸르다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푸르다 뒤에 어를 결합하게 되면, 자, 이거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렇죠. 러로 활용이 됩니다. 일단 푸르러. 그러면 얘는 어미가 원래는 어였는데 러로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무슨 활용? 그렇죠. 어미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 그 다음 이제 치르다를 보게 되면 치르다. 자, 치르다도 기본형이 치르다. 치르가 일단 어간이겠죠. 뒤쪽에 어를 붙입니다. 어를. 자, 우선 이거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거를 러로 일단 활용을 해야 되고요. 혹시 얘를 러로 활용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치러로 활용이 됐죠. 일단. 그럼 잘 보면 치르어가 치러로 바뀌었네. 불규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으가 사라진 거죠. 지금. 왜냐면 치 똑같고 어가 똑같이 있고 리을을 날려버리면 결국에 으만 사라진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으 탈락이니까 그렇죠. 규칙 활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흐르다랑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흐르다 같은 경우는 으가 탈락됐다고 설명할 수 없죠. 그냥 리을이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근데 치르다 같은 경우 으만 하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규칙 활용으로 보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으 탈락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구분되셨나요? 자, 게다가 흐르다를 보면서 둘 다 바뀐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흐르가 흘로 바뀌고 어가 러로 바뀌었구나.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유는 둘 다 바뀌는 건 받침의 히읗을 가지고 있는 색깔 형용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전에 둘 다 바뀌는 거 하나는 기억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앞쪽 페이지를 가서 함께 빈칸을 메꾸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 자, 용언의 활용은 일단 개념이 어간의 여러 어미가 번갈아서 결합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형 중에서 어간에 어미 다를 붙이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 활용이 규칙적인 거겠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 어미 모두 무슨 변화가 없냐면 어간과 어미의 형태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형태 변화가 있더라도 보편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활용은 규칙 활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 변화가 없는 경우 일단은 규칙이고 형태 변화가 있어도 보편적인 의문 규칙이면은 규칙으로 보는 거죠.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 첫 번째는 리을 탈락. 그래서 울다 뒤에 는 붙이게 되면 리을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규칙으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으탈락. 이 으탈락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불규칙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변하는 거고요. 변화하면서 자, 그 다음에 자, 보편적인 의문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활용인 거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의문규칙으로 설명 가능하면 뭘로 보니까 규칙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자,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5가지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문이 나오면 내가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옷 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시옷이 자, 모음어미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는 겁니다. 즉 탈락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짖다 같은 경우 시옷이 없어지고 병이 났다 같은 경우 시옷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옷을 벗다 시옷이 유지되는 거죠. 솟아나다에 솟다 시옷이 유지되겠죠. 그러면 규칙 활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은 어간의 끝소리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또 모음어미야 뭘로 바뀌냐면 이번에는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듣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디귿이 리을로 바뀌겠죠. 물어볼 때 묻다 디귿이 리을로 바뀌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땅에 묻다 라고 했을 때는 디귿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따라서 규칙 활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르 불규칙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읍 불규칙이네요. 자, 비읍 불규칙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알아두고요. 물론 르 불규칙은 더 중요해요. 일단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읍 불규칙은 어간의 끝소리 비읍이 모음어미 앞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오로 바뀌거나 또는 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언가 물건을 줍다라고 했을 때 이때 줍다가 뒤쪽에 어가 결합이 되면 주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읍이 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접다 뒤에 어를 붙이면 그대로 접어. 그러면 규칙 활용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르탈락 같은 경우는 어간의 끝소리 르가 모음어미 앞에서 또 모음어미 앞 뭘로 바뀌냐면 리을 두 개 형태로 바뀌면은 리을 불규칙입니다. 르 불규칙입니다. 요 르 불규칙이 활용해서 가장 난이도가 높으니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오르다를 보게 되면 오르다 뒤에 아를 결합하는 순간 오르아가 아니라 올라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리을 두 개로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르 불규칙, 어간 불규칙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따르다 뒤에 아를 결합하게 되면 따라가 되겠죠. 그럼 얘도 불규칙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면 으만 탈락한 거기 때문에 규칙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불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불규칙은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간의 끝소리 우가 모음어미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탈락하는 거고요. 즉 사라지는 건데 단어가 하나, 푸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푸다. 기본형이 푸다인데 이 푸다 뒤에 어를 결합하면 퍼가 돼요. 퍼. 그래서 결국에 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고요. 으탈락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가 떨어지는 거는 불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어미가 바뀌는 경우로 가볼게요. 자, 어미가 바뀌는 경우 여불규칙이라고 있고요. 즉 하다 뒤에 어미가 오게 되면 뭘로 바뀌냐면 여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부하 뒤에 어를 붙이면 공부하 여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러불규칙. 자, 러불규칙 중요하니까 알아두고요. 러불규칙은 특히나 르불규칙이랑 비교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어간이 르로 끝난 일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뭘로 바뀌냐면 바로 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다 같은 경우 이 이르다가 지금 도착하다 이르다거든요. 이따가 문제 풀겠지만 이르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다에 이르다도 있고 도착에 이르다. 근데 여기서는 도착을 뜻하는 거고요. 도착하다 이르다 뒤에 어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바뀌느냐? 이르러가 됩니다. 그러면 러로 바뀌었네. 어미 불규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너라 불규칙이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언급하지 않으니까 러라 불규칙을 일단은 삭제해 두시면 좋고요. 원래는 오 뒤에 뭐가 왔었냐면 어미 러라가 와서 너라가 와서 불규칙으로 봤던 건데 최근에는 보지 않으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불규칙인데 오불규칙은 이 달다가 뭐냐면 나이가 달라고 할 때 그 달답니다. 그러니까 주다의 반대말이고 이때 달다 뒤에 오를 결합하는 순간 뭘로 바뀌느냐? 다 오로 바뀐대요. 이때 조금 정정할게요. 달다 뒤에 그냥 명령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명령. 즉 명령을 붙일 때 오가 결합돼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다라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라라라고 나오지 않고 다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 불규칙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다 뒤에는 어라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달다 뒤에는, 그러니까 주다의 반대말 달다 뒤에는 어라가 아니라 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미 불규칙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리을도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리을 탈락은 규칙이니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따라서 직접 명령형 어미로 뭐가 오냐면 오가 오는 게 특징이고 이게 불규칙으로 보는 건데, 이 어미 불규칙은 실제로 실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자, 모두 바뀌는 경우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히읗 불규칙이고 얘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나 어가 오게 되면 히읗이 없어지고 어미도 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파랗다, 하얗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다 뒤에는 아가 붙으면 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규칙, 색깔은 불규칙.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험난하지만 잘 정리하셨고, 자, 이제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밑줄만 잠깐 보시면은, 자, 하나는 규칙이고 하나는 불규칙인 단어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자,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랑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자, 이렇게 다로 붙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뒤쪽에 아나 어를 붙여야 됩니다. 즉 모음 어미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굽다 뒤에 어를 한번 붙이면, 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어 이렇게 표현하겠죠. 따라서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 굽버가 되겠죠? 변하는 게 전혀 없네요. 그러면 바로 규칙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그러면 빵을 굽다 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굽어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활용되죠? 굽워로 바뀌죠, 그렇죠? 따라서 규칙 불규칙, 불규칙 활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불규칙 중에서 무슨 불규칙일까요? 이게 굽 뒤에 어가 구어로 바뀌었죠. 그렇다, 비읍이 우로 바뀐 어간 불규칙이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억의 사례로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이르다, 말하다에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도착하다에 이르다. 자, 그러면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 말하다에 이르다 뒤에 어가 결합이 되면, 자, 어떻게 말을 할까? 이게 일러가 됩니다. 일러. 그러니까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일러 말해주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어미가 지금 언데 어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앞쪽에 이가 있죠. 그 다음에 남는 건 르가 남고 리을이 2개가 남았네요. 따라서 어간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어간 불규칙. 자, 그에 비해서 자, 약속 장소에 이르다. 그럼 똑같이 이르다 뒤쪽에 어를 결합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이르러가 되겠죠. 약속 장소에 이르러, 도착하여,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규칙 활용이 되고, 어디가 바뀌냐면 밑쪽이 바뀐 거죠. 2개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하지만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이윤의 문제에서 규칙과 불규칙을 찾는 문제였으니까.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제, 자, 25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기억나는지 질문 하나 한다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했는데, 낫다와 낫다 활용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의문 변동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타나 알을 낳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 인터넷에 보면 되게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덜어 있는데 구분 잘해야 되죠, 그렇죠? 병이 낫다랑 아이를 낳다 다른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 둘 다 의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긴 하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 중에서 불규칙 활용하는 것은 모두 음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에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낫다와 낫다는 어떻게 되느냐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활용을 해서 한번 찾아보자. 우선 자, 병이 낫다를 먼저 볼게요. 자, 병이 낫다 뒤에 알을 결합하면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시옷이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그렇죠, 사라지죠, 그렇죠. 그럼 병이 나아가 되겠네요. 그럼 발음할 때도 나아로 발음하겠죠? 자, 그러면 이 병이 낫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간 쪽에 시옷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무슨 활용? 그렇죠. 불규칙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I를 나타 뒤에 R을 붙이면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렇죠. 히읗이 일단은 표기상으로는 그대로 있는 거죠. 표기상으로는.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될까? 발음할 때는 나아로 발음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활용을 따질 때는 활용했을 때 형태를 따지는 거니까 무슨 활용? 규칙 활용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렇죠. 형태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런데 발음할 때는 히읗이 어떻게 되죠? 발음할 때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발음할 때는 히읗 탈락이 일어나는 거네. 그러면 자, 구분되셨죠? 자, 위에랑 차이입니다. 지금 위에는 표기에서 지금 활용할 때 시옷이 없어진 거고, 나타 같은 경우는 표기, 즉 활용할 때는 없어진 게 아닌데 발음할 때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공통점, 뭐가 공통점일까요? 그렇죠. 사라지는 게 공통점이 되니까 가 부분에는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면 되고요. 일단은. 자, 그 다음 이 나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일단은 불규칙 활용이니까 C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병이 낫다는 일단은 C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I를 나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규칙 활용이죠. 그렇죠? 규칙 활용인데 표기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았죠.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표기에는. 따라서 B가 I를 나타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골라보면, 자, 가에는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은 O. 자, 나에는 C가 들어간다. 정답은 O. 자, B에는 다에는 A가 아니고 B였죠. 그쵸?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2016년도 7월달 자 47% 자 사전 활용에서 지금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르다가 지금 잘 보면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르다를 활용하는 게 지금 이렇게 괄호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르다 2, 이르다 3. 이렇게 보면 이르당 2랑 3가 일단은 똑같죠. 어떻게 활용되냐면 일러로 활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르다 첫 번째는 이르러로 활용이 되네요. 그러면 셋 다 전부 다 어떻게 결합된 거냐면 이르다 뒤에 어를 결합했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따라서 이르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뒤쪽에 어미 어가 뭘로 바뀌었냐면 러로 바뀌었다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무슨 불규칙? 그렇죠. 어미 불규칙이 나타난 거고요. 그에 비해서 2, 3 같은 경우는 1러로 바뀌었으니까 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앞에 2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 르라고 하는 부분이 리을 2개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얘는 둘 다 어간 불규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따라서 1번 문제. 자, 이르다 첫 번째는 불규칙이네요. 두세 번째도 불규칙.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쭉 봤고요. 자, 이제부터 어미의 종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미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어미의 종류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출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됐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어미의 종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기에 보통 설명을 줍니다. 어미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선생님이 꼭 외워야 되는 게 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만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미라고 하는 건 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따라서 개념은 일단 어간 어느 쪽에 붙냐면 뒤쪽에 붙는 겁니다. 어간 뒤쪽에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꼬리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변하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미의 종류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말어미라고 있고요. 이때 말자가 끝말자예요. 어자가 말씀 어자, 단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단어 끝에 오는 어미가 바로 뭐냐면 어말어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끝자리에 들어오는 어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어말어미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단어 맨 뒤에 붙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총 세 가지에 첫 번째 종결, 즉 문장을 끝내준다. 두 번째 연결, 문장을 아니면 단어를 이어준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성어미는 성격을 전환시켜준다. 자,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전성어미입니다.
자, 이 전성어미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따가 다시 나올 때 정확하게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종결, 문장을 끝맺는 구실을 하는 거고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뭐 했다, 뭐뭐 합니다. 같이 평범하게 끝내주는 바로 뭐가 있냐면 평서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구나, 즉 감탄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뭐 했냐 물어보는 의문형이 있고요. 뭐뭐 해라, 명령을 하는 명령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자,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청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어미는 결국에 문장의 종류 5가지를 구분하는 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연결어미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뭐뭐 했고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고가 붙어 가지고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어떻게 이어주냐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을 이어줄 때 대등하지 않고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종속적 연결어미. 그래서 예를 들면 뭐뭐 아서, 그러니까 뭐뭐 해서 어떻게 되었다, 뭐뭐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또는 뭐뭐 하면 어떻게 되었다, 이런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단어 2개를 이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보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꼭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전성어미는 성격을 전환시켜 주는 건데, 자, 무슨 뜻이냐? 원래 용언이라고 하는 건 서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전성어미가 결합되는 순간 다른 기능으로 바꿔주는 바로 어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명사같이 바꿔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크게 2개, 또는 기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으라고 하는 거는 매개 모음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니까 미음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3가지가 있고요. 미음, 기. 일단 외우실 때는 기 2개를 외우시고 은은 매개 모음이어서 생략 가능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 관형어같이 만들어주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관형사같이 만들어주는 어미가 있는데 그 어미가 바로 뭐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 그리고 는, 그리고 을, 그리고 덧, 총 4가지가 있고요. 이때 으라고 하는 건 역시 매개모음이 된 생략 가능, 니은만 나타날 수 있고요. 으라고 하는 건 매개모음 생략 가능하니까 리을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형태는 총 6가지. 기억하실 때는 은는 을덧,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이번에는 부사같이 바뀌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 뭐뭐 하게 할 때 게, 그 다음에 도로, 그리고 뭐뭐 아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3가지는 일단은 꼭 알고 계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서 성격이 전환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 문장 성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안긴 문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전성어미가 결합됐다고 해서 품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책이라고 했을 때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은이 결합되면 좋은, 관형어가 되긴 하지만 좋은이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는 유지되기 때문에 품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마러미 말고 어마러미 앞쪽에 있는 선어마러미가 있고요. 이 선어마러미는 어마러미보다 먼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마러미의 앞자리에 들어가는 어미가 되고요. 따라서 어마러미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2개 이상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용언의 어간 뒤쪽에 뭐가 결합되냐면 첫 번째는 선어마러미가 결합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마러미가 결합이 됩니다. 자, 선어마러미 일단은 주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것 뭐가 있냐면 시가 있고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덧, 그리고 는, 니은, get, 더 같은 것들이 있고요. 공손하게 나타낼 때 쓰는 옵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단어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합니다. 즉 어말어미를 세 가지로 분류한 거죠. 자, 첫 번째는 종결어미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연결어미, 세 번째는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 자, 는이 결합됐죠. 는. 그럼 는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이 아니라 디귿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X가 되겠고요. 자, 지금은 운동하기. 기가 결합됐네요. 명사같이 바뀐 거죠. 그렇죠? 따라 전성어미 디귿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게요. 자, 28번. 자, A가 지금 어말어미고 A가 지금 선어말어미, B가 지금 어말어미가 되겠네요. 지금. 자, 일단 기억을 먼저 볼 텐데, 자, 청소하는을 보게 되면 우선 어간어미를 한번 쪼개볼게요. 그럼 어떻게 쪼개질까요, 이게? 청소하다, 청소하고, 청소하니. 그러면 청소하까지는 변화가 없겠습니다. 그럼 청소하까지는 어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뒤쪽에 붙어 있는 는이 뭐가 됐냐? 어미가 되겠죠. 그럼 어미 중에서도 어말어미, 어말어미 중에서도 전성어미, 전성어미 중에서도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그러면 1번 해볼게요. 자, 기억에는 A는 없고 선어말어미 없죠. 그쵸? 동사의 현재 시제 나타내는 청소하는 현재가 되겠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B로 쓰였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볼게요. 자, 먹었겠니는 잘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따로 써볼게요. 먹었겠니가 있으면 기본이 먹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다, 먹고 이렇게 쓰이니까 결국에 먹이라고 하는 글자까지가 간이 되는 거고, 꼬리가 총 몇 개? 3개가 붙은 거죠. 그쵸? 이때 맨 뒤에 있는 니가 어말어미가 되는 거고요. B 부분 앞쪽에 있는 2개가 A, 즉 선어말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니은에는 과거 시제 나타내는 어가, 그렇죠? 과거 시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계시라고 했는데, 지금 잘 보면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먹었겠니? 먹지 않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따라서 의지가 아니라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시 A로 쓰였다. 맞고요. 의문형 종결어미 니가 B로 쓰였다도 맞네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자, 디귿은 일근 할 때, 그러면 어간어미 쪽이면 이기 어간이 되고 은이 어미가 되겠죠. 자, 디귿에는 A는 없고, 그러네요.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B로 쓰였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미의 종류까지 쭉 다 봤고요. 이제 어미를 전체 다 봤기 때문에 한번 빈칸 총정리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자, 기본형의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 니은 결합할 수 있으면, 그렇죠, 동사였었죠. 밥을 먹는다 가능, 예쁜다 불가능. 자, 이 그림을 보아라. 동사가 즉 용언이 하나 있으면 본용언. 이 소리를 들어보아라. 실제로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듣다는 본용언이겠지만 뒤쪽에 있는 보아라는 도와주는 말이니까 보조용언이 되겠네요. 보조용언. 자, 좋은 시를 읽고 싶다. 읽고 싶은 거고, 읽다를 도와주는 게 지금 쉽다가 되니까 읽고라고 하는 본용언 뒤에서 도와주는 말이 쉽다가 되겠죠. 따라서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이때 앞에 읽고를 생략하고는 말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보조용언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면서 보편적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활용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이때 리을 탈락, 그 탈락은 그렇죠, 규칙으로 봅니다. 자, 괴롭다 어떻게 바뀔까요? 괴로워로 바뀌겠죠. 그러면 불규칙인데 비읍이 우로 바뀐 어간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오르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올라로 바뀌겠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오르 뒤에 R을 결합했을 때 올라로 바뀌는 거라서 어미 변화 없이 어간만 바뀐 겁니다. 따라서 어간 불규칙. 자, 사랑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사랑하 여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어미 불규칙이 되고요. 자, 잡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손을 잡아가 되니까 잡아 뒤에 잡아가 결합다 잡아가 되니까 얘는 변화가 없구나, 규칙 활용이 됩니다. 자, 하얗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하 예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둘 다 바뀌는 어간 어미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기.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 는, 을, 던. 자,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로, 아서. 자, 마지막 6번. 자, 바람이 불면 우리는 연을 날렸다 해서 자, 면 같은 경우 일단 종결일까요? 연결일까요? 전성일까요? 끝나지 않았죠? 성격 바뀐 거 아니죠? 연결. 자, 대등종속 보조 중에서 잘 보시면 바람이 불다 우리는 연을 날렸다. 바람이 불면 날리는 거니까 관계가 대등하지 않고 종속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종속적 연결 어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용언까지 쭉 한번 정리를 했고요. 특히나 이 용언의 활용 같은 경우는 중요한 파트니까 꼭 한번 복습을 해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정확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